1945년 소련군에게 무장 해제당하는 관동군 사령부. 대본영에서 파견된 이키 타다시 중자. 본의 아니게 덩달아 소련군의 포로가 되는 처지가 됩니다. 이곳저곳 끌려다니며 온갖 신문을 받고 시베리아 혹한에서 노역도 당해보고 그렇게 무의미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 후 전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일본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이키 타다시. 이제부터 그가 맡게 될 적은 자본과 시장 경쟁이라는 새로운 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텐노의 항복 방송과 함께 일본군 대본영의 한 젊은 장교가 특명을 하달받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대본영 작전 참모장교 이키 타다시 중자. 만주의 관동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소련군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그동안 본국말을 들어먹지 않았던 관동군답게 그 명령을 거부하려 하지만 결국에 무장 해제 명령을 완수하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던 이키. 그때 한 부상당한 장교를 보게 됩니다. 이키의 사관학교 동기생 가와마타 중자였습니다. 자신의 비행기편으로 친구 가와마타를 후송시켜주고 결국에는 만주를 떠나지 못하게 된 의리의 사나이 이키 타다시. 1945년 8월 19일 마침내 관동군은 소련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만주에 잔류한 이키. 뜻하지 않게 소련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この時から生きただしの厳寒の地シベリアにおける11年間の抑留生活が始まったのである. 그놈의 동기애가 뭐라고 그냥 일찌감치 떠났으면 굳이 포로까지 될 필요가 없었을 텐데. 戦争の最高責任者は誰か? 대헌회である. Во главе главной ставки есть император. 사서 고생하는 이키 타다시. 친구를 구해준 대가는 11년간의 시베리아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혹독한 시베리아 한파속에서 온갖 노역에 시달리던 이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난 1958년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일본으로 돌아온 이키. 더 이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 방위청의 도움으로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 긴키 상사의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이키의 면접을 직접 담당하는 긴키 상사의 대표 다에몬 사장. 사회생활은 고사하고 상사라는 개념부터 영 이해하지 못했던 이키였지만 다에몬 사장은 이 이키 타다시라는 대본영 참모장교 출신 취업준비생을 유난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かつてのあなたの肩書きは商売上に利用されないかという危惧でしょうな。私はむしろ根本において軍隊と商社は同じだと思いますよ。戦場では進むか退くかだけで中間はない。的確で迅速な判断. 그렇게 40이 넘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이키 타다시. ちょっと貴様の顔見にな。ちょうどよかったわ。今日はね、お父さんの就職祝いなのよ。あ、そう。 지난날 이키에게 목숨을 비쳤던 친구 가와마타. 그 사이 자유대 고위 간부가 되어 있었죠. 戦後の民主主義日本で真剣に国防問題を考えるとしたらだな。政治を通して言うほかはないよ. 벼랑간 일본의 국방 문제를 언급하는 가와마타. 가족들의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新しい憲法で戦争を永久に放棄したのよ。なんで軍隊がいるの? 10여 년간 가장 없이 살아와야 했던 이키의 가족들. 이제 더 이상 이키가 군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 평범한 가장이 되길 바라고 있었죠. 가족들의 바람대로 이키 타다시는 본격적인 상사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해다 파는 상사 비즈니스. 과연 군 참모 출신 이키가 무사히 적응할 수 있을런지. 하지만 다이몬 사장, 이 별다른 경력도 없는 이키를 고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第二次防の総予算はどれぐらいになりそうや。陣容も前回の2倍強に増強してます。元作戦参謀をよりにもよって戦意部に放り込んでおくなんて宝の持ち腐れじゃありませんか. 이 시기 일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 참모장교 출신이자 방위청에 인맥을 두고 있던 이키야말로 긴키 상사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인재였죠. 그 짧은 사이 이키를 눈여겨보고 있던 인물, 라이벌 기업 도쿄 상사의 사메지마. ロサンゼルスでエドワード空軍基地の見学とありますが、これは何ですか? いずれ社長から説明があると思いますが. 벼랑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신입사원 이키 타다시. 이키는 영문도 모른 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장에서 만나게 된 인물. 가와마타.
이날은 일본 자위대가 FX 사업의 후속 기체였던 로키드사의 F104의 시험 비행을 참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F104? 勝て馬で2分38秒だな。 Congratulations, sir. Thank you. 가하마타는 차세계 전투기로 이 F104가 일본 항공 자위대의 주력 기체가 되길 바라고 있었죠. 250機ないし300機買い付ける1000億を超える大空中戦や。 예, 이제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긴키 상사는 이 FX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방위청 가하마타를 친구로 두고 있던 이키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そんな飛行機を誰が担いでいるんですか。他ならぬ総理ですよ。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라이벌 상사였던 도쿄 상사. 도쿄 상사는 그랜트 항공사의 기체를 선택한 상태였고 일본 총리와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로비를 진행하고 있었죠. 현재 분위기는 로키드사가 아닌 그랜트사로 결정된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 グラントを担ぐ東京商事ですよ。実弾が総理に撃ち込まれたんやな。 로키드 F104에 꽂혀있던 가하마타. 지금이야 과부 제주기라는 불명예를 가진 기체지만 가격대 성능비 항공 자위대 차세대 전투기로 선택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次期戦闘機を選定中のフランス、西ドイツ、カナダ、イタリアなど NATO 諸国は全てラッキードに決定してるんだ。 뭐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 전우이자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키 타다시. 이제부터 이 사업권을 따내는 것 이키 타다시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 총리의 측근이었던 히사마츠 장관을 찾아가는 이키. 히사마츠 장관은 지난날 종전 시절 대본영에서 이키 타다시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 이 히사마츠 장관으로부터 듣게 되는 뜻밖의 정보. 이미 그랜트 항공사가 일본 전기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 사이에서 모든 이득을 보고 있던 인물. 독단적으로 방위청의 모든 정책을 집행하던 관방장관 카이즈카였습니다. 振り込んだ銀行はもちろん国内ではないと思います。スイスでしょうか、それとも香港でしょうか。実質的に使えなくする方策はございませんか。 이키로 인해 이 리베이트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키 타다시. 그 와중에 도쿄 상사의 사메지마로부터 온갖 향응을 제공받고 있던 카이즈카 관방장관. 슬그머니 2천만엔 수표를 관방장관 재킷에 꽂아주는 센스를 발휘하지만 国防会議は不当分開けなくなった。 이런 2천만엔 도로 달라 그럴 수도 없고 これはラッキード側についてる人間が銀行局へ密告し、じゃあ誰だ。元大本営参謀、生き正ししか考えられません。 이 리베이트 정치자금 사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FX 사업을 결정하는 국방위원회 회의는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죠. 향응과 로비, 폭로, 온갖 추잡으로 대응하던 모든 인물들. 그리고 그 사이 긴키 상사는 로키드사와 항공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랜트사의 견적 정보를 알아내야 했죠. 그 견적 정보가 있는 곳은 바로 방위청 내부. 이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견적서를 입수해야 했습니다. 君案外と商売人やないか。 방위청 직원을 포섭해서 내부 견적서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죠. 川松さんの目を盗んで持ち出したんだ。このことは絶対誰にも漏らさないように。心得てますよ。 뭐 세상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정상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들이 정상인 건지 秘密が漏れるようなことはないだろう。その点は大丈夫です。 온갖 음해와 겉모술수가 난무하던 이 바닥. 그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 적응을 해버리고 오히려 주도해 나가는 사회초년생 이키 타다시. 그런데 얼마 후 何ラッキードが落ちた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키드의 F104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험 비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죠. 事故はすでに外部へ漏れたんですか。どんな手を使ってでも記事を抑えるべきです。 이키는 부랴부랴 히사미츠 장관의 인맥까지 동원하면서 이 추락 사건 기사를 주요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いいんだよそれは。え？話があるんだ。 신문사에 국유지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추락 사건의 유출을 입막음하려는 것이었죠. しかし新聞記者魂というのはそう簡単に消せるもんじゃありませんよ。 하지만 이 담당 기자 다하라. 이키 못지않게 직업 정신과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신문사를 통해 이 기자를 특종으로 전달하고 이 추락 사건 역시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一君これは一体どういうことだ。なんとか言いなまえ。 긴키 상사에겐 악재, 도쿄 상사에겐 호재. 하지만 F104를 팔아먹고 말겠다는 로키드사의 열정.
그랜트사의 로비 못지않았습니다. Our president has always placed the greatest trust and confidence in Japan. 로키드 F-104가 차기 전투기로 공식 선정된다면 일본이 대미 수출에 있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란 조건이었죠. 이렇게 추락 사건에 대한 이슈가 무마되면서 모든 승기가 긴키 상사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도쿄 상사의 뜻밖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同日早朝防衛課計画2佐の芦田邦夫は自衛隊法59条1項の秘密を守る義務に違反した容疑で防衛庁警務隊の手に逮捕され連行された。 예, 그랜트 상사의 견적서를 빼돌린 방위청 직원 아시다와 긴키 상사 직원이 체포된 것이었죠. 生き正さんですね。明朝9時本庁の捜査二課までご出頭願えますか。 이키 타다시 역시나 결국에는 수사 대상으로 소환됩니다. 空爆の芦谷さから入手した防衛庁の機密文書はですね、あなたがある会議で提案してその実行を小出に命じたもんですね。私はそのような提案をした覚えはありませんし 소련군 포로 시절을 경험 삼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키 타다시. あなたにしては下手な嘘ですね。芦谷さんを超えてもあなたのうち行ったのは芦田が謝礼として近畿商事の株券を1万株 경시청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위청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심지어 유출 대가로 전달한 긴키 상사의 주식까지. 芦田は建売住宅の頭金にしようとしてこの株券を自宅の米びつの中に隠していたんですよ。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슬슬 풀릴 줄만 알았던 이키 타다시. 이키는 경시청의 치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조스바로 본 것이었죠. あなたの入手したドラゴンのゼロックスは川俣空将補のものであったことは小出の自白で分かってるんだ。 예, 애초부터 그 견적서는 가하마타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이키 타다시. 그리고 은밀하게 긴키 상사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는 정부 관계자. 만일 그 기밀 문서를 경시청에 순순히 제출하면 FX 사업으로 로키드 항공기를 선택하겠다는 솔깃한 제안. 긴키 상사는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친구 가하마타가 기밀 유출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었죠. 近畿商事の立場より君は政治家の意向の方が大事なのか。 그래도 연루된 친구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던 이키. しかし貝塚官房長の方でうちへ流れた書類は全部掴んでいるやろ。 그동안 떨어졌던 모든 호들갑들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결국 모든 기밀 문서는 경시청에 제출이 되고 친구 가하마타를 좌천시키는 카이즈카 관방장관. 君の指示で二次防計画の基礎資料を近畿商事へ漏らしたと自供している。 물론 두 사람 모두 구린 건 마찬가지. 민간 기업답게 사적인 관계보다 회사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긴키 상사. 이키는 징계를 받게 된 가하마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죠. 貴様に助けられなかったら俺は15年前に死んでいた。おかげで貴様はシベリアで11年間も地獄の生活を味わった。 친구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가하마타. 그것이 가하마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가하마타는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었죠. 결국에 맞게 된 오랜 친구 가하마타의 장례식 날. 川俣君の死が自殺なら公務士として取り扱うことはできない。そうなれば遺族年金も下りないよ。私の思惑一つで公務士にできるし。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부하의 죽음에 인간으로서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何か遺書のようなものが残っていたらあなたの手で始末しておいてください。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개최되는 국방위원회 회의. ラッキード F104 に決定したいと思うんだ。グラントよりラッキード F104 の方が大事。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을. 왜 그리도 다들 죽자 살자 요란을 피워댔는지. 그리고 다이문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키 타다시. 전쟁과도 같은 비인간적인 비즈니스 세계에 회의감이 들어서였을까요? 하지만 정작 이키 자신도 그 냉혹한 현실을 주도한 장본인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 그렇게 이키 타다시는 다시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야마사키 토요코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다시 각색된 불모지대. 영화는 이키 타다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실제 이후 이야기는 좀 더 정황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경력 상사 비즈니스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긴키 상사를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다이몬 사장까지 몰아낸다는 이야기. 이키 타다시는 전범자이자 일본 우익 재계 거물이었던 세지마 류조를 모델로 한 인물입니다. 원작자는 굳이 세지마가 모델이 아니라고 언급은 했다만
아니, 시베리아에서 10년 살고 신입사원에서 사장까지 된 일본군 장교 출신이 몇이나 있다고. 어쨌든 세지마 류조가 모델인 건 확실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세지마 류조란 인물,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셨던 군부 출신 그 두 분께서 개인적으로 각별히 존경했던 인물로 알려졌죠. 통석의 염이라는 아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표현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60년대 한일협정, 80년대 우미나 비스무리한 정책 자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더 언급했다간 댓글창이 요란해질 것 같으니 이쯤에서 자제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닦아놓았던 그 모든 정책들이 그 옛날 관동군이 만주국에서 수행했던 정책들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그 성과 여부를 떠나서 왠지 모를 씁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세지마 류조의 삶을 우회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불모지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